안녕하세요. 공원생활 PD 박이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오디오북 두 번째 책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최근 20만 부 돌파를 기념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간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신분석 전문의인 한성희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2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이분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진료실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었지만 정작 내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박사님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자 엄마로서 오랜 시간 쌓은 통찰을 담아서 일과 회사, 사랑과 이별,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쓰셨어요. 오늘은 이 책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두 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은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게 종종 마주하게 되는 감정인데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글을 지금 바로 읽어드릴게요. 책의 23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울. 우울은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다. 딸아, 너는 그런 적은 없었니?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 때 말이야.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고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인다. 축 처진 모습이 싫어서 운동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보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없는 공허가 밀려온다. 급기야는 씻고 먹는 기본적인 일조차 하기 싫어진다. 계속 잠만 자고 싶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흥미나 즐거움은 고사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돼 회사에서 자꾸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무얼 하든 어디를 가든 몸만 휘적휘적 다닐 뿐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듯하다. 바로 우울이 우리를 찾아온 때다. 도대체 나는 왜 우울한 걸까? 우울은 기본적으로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다. 상실이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사랑했던 사람, 오랫동안 바라와본 목표, 애써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적 위상을 잃었을 때를 상상해보렴.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괴롭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가 무척 실망스럽고 자꾸만 화가 난다. 더 나아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무력감과 무가치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처럼 상실로 인한 슬픔, 무력감, 후회, 무가치감, 자책, 미움, 분노 등이 우울이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다. 그런데 꼭 거대한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일도 잘 되고 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급격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행한 조건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을 느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식을 택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강렬하게 너를 찾아온다면 그 원인을 외부의 사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도 찾아봐야 한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우울은 당연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울을 지독하게 겪거나 습관적으로 경험한다면 왜 우울감이 지금 너를 찾아왔는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내가 나를 보는 내 안의 눈 때문이다. 앞서 우울은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상실을 어려서부터 강하게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잦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다. 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밉고 원망스럽지만 워낙 어려서 힘든 일을 당했기에 자기 힘으로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각인된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런데 무력감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허약한 존재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우울에 빠진다. 반대로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며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깊은 우울을 겪기도 한다. 그들이 느끼는 우울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에서 비롯된 우울이다.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남들에게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은 늘 초라하고 부끄럽기 마련이다. 그들의 세계는 흑과 백으로 나뉘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고 일을 대할 때도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일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니? 어느 날 작은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것 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폄훼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고 만다. 자신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엄격한 사람들도 우울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들의 특징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속에 숨어있는 경쟁심과 공격성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행복이란 애초부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즐거움 속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통을 택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어서 작은 실수에도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매사 웃음이 없고 기운이 빠져있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하다. 마치 세상은 원래 우울한 곳이고 인생이란 짐덩이 그 자체라고 항변하듯이.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행복할 가치가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차갑고 부정적인 시선, 바로 이것이 우울의 배경이란다. 그러고 보면 쉽게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만 바꾸면 감정이 바뀔 테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오랜 시간 굳어진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디 단박에 이루어지겠니? 그래서 우울이 지속된다 싶으면 지체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흔히들 우울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감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의학계에서는 심한 우울증을 뇌의 생화학적 균형이 무너진 병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했다. 그러니 우울증에 아파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길 꺼리지 말라고 말해주렴. 그리고 만약 병이라고 할 정도의 우울이 아니라면 우울을 너무 겁내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싶다. 우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다. 내가 나를 너무 차갑게 바라봐서,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알리는 외침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고 매사에 경직되듯이 내 안에 감시자 역할이 너무 커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동감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신호다. 그러니 잠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성취를 이룬 나, 도덕적이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도 소중하지만 자유롭고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나 역시도 중요하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을 때 우울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따라,
영화나 문학 가운데 우울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니? 또 우울이 창조의 셈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들도 많단다. 그만큼 우울이 삶의 본질, 인생의 요체, 나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만약 우울이 너를 찾아오거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울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끝없이 깊은 늪 같아 보이는 우울에도 분명히 바닥은 존재한다.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보이는 세상은 그 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울의 늪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우울의 늪은 곧 생각의 늪이므로. 불안.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62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들, 딸은 다 잘 되었고 친구도 많고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다행히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만 오면 늘 걱정을 늘어놓았다. 남편은 이래서 걱정이고 아이들은 저래서 걱정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거 맞겠죠?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미리 가불하며 살지 마세요. 딸아, 그녀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에도 그녀는 2주에 한 번씩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단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사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10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불안해한다. 30대는 점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40대는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며 50대는 은퇴 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룬다. 걱정거리가 잠시 물러나도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될까 두려운 게 인간의 마음이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스위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하녀라고 말했다. 전통사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불평등 사회였지만 비교로 인한 고통은 지금보다 적었다. 농민과 귀족은 종자가 다른 인간이므로 귀족에겐 귀족의 삶이, 농민에겐 농민의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삶은 곤궁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는구나. 하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위, 성취, 연봉이 모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으로 돌아가고 만 거지. 그러나 높은 자리가 많지 않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대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구나. 스펙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쌓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더 쌓아야 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는 그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은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휴학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현재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고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전혀 캄캄한 곳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데 그 친구는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20대 중반이 되었으면 20대 초반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성취나 실적이 없어 우울해했다. 그러던 중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진 것이다. 실적이 없는 삶, 나이를 먹어도 별반 나아진 게 없는 지금보다 은희 씨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친구와의 비교였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희 씨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불안은 버거운 존재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는 어지럽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걸 모두 얻고 나면 불안이 사라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운전을 조심해서 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뮤엘 베케트,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모두 불안장애를 겪었다. 그런데 불안은 그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높여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한다.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 있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어 라고들 하는데 실제로도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비교는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분석 철학자 토머스 나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의 일을 의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 해치우고 그렇지 않다면 뒤로 제쳐두렴.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란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는 것이지.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질 때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네, 작가님이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성희 박사님은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시기심, 피로, 분노 등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감정에 대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천천히 살아가되 자신을 가장 아끼고 또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가 책 전반에 걸쳐서 따뜻하고 또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문장들로 쓰여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민과 감정들에 대해서 연장자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